낮 최고 기온이 30도를 웃돌며 덥고 습한 날씨가 이어지는 가운데 올해 첫 태풍이 발생해 북상하고 있습니다. 올여름 더위와 태풍 등 날씨 전망을 김승배 한국자연재난협회 본부장과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네, 올해 1호 태풍 우딥이 지금 베트남 인근 해상에서 발생을 했습니다. 경로는 어떻게 전망을 하시고 우리나라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네, 그렇습니다. 이 우디비 제1호 태풍이 필리핀의 동쪽 바다에서 생긴 게 아니고 필리핀의 왼쪽 서쪽 바다에서 발생을 했습니다. 예. 어제 11일 오전에 발생한 이후 중국 그 하이난 섬을 향해서 북상 중인데 이 태풍이 약 한 3, 4일 뒤면 중국 대륙으로 상륙을 해서 태풍의 세력을 잃을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그래서 이 태풍의 위력을 가지고 우리나라에까지 오진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 태풍이 한 15일경 그 열대저하보로 약해진 뒤에 지금 우리나라 남쪽에 걸쳐 있는 정체전선으로 이 태풍이 몰고 온 다량의 고온다습한 수증기를 공급해주게 되면 이때 또 마침 북쪽에서 상층으로 한기가 내려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15, 16일간 많은 비가 올 것으로 보이는데 하여간 이 태풍이 우리나라에 직접 오지는 않는다. 그러나 수증기 공급을 해줄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렇군요. 경로가 일단 중국으로 갔다가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 거군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쪽으로 그 위력을 가지고 오진 못하지만 예. 중국 대륙으로 상륙을 하면 내륙으로 상륙을 하면 마찰력 때문에 태풍이 급격히 힘을 잃게 되거든요. 예. 이제 그런 그 진로를 밟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올여름 태풍이 우리나라에 얼마나 발생할지도 이제 관심인데 네. 현재까지의 통계와 또 관측 자료를 볼 때 네. 올해 태풍 발생 빈도와 강도 어떻게 예상을 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올해 그 6월 11일 올해 첫 1호 태풍이 발생을 했거든요. 예. 통상 한 4월, 5월 뭐 이때도 태풍이 발생을 합니다. 우리나라에 오진 못하지만 하여간 올해 첫 태풍 1호 태풍이 예년보다 늦게 발생을 했어요. 원래는 한 2개 내지 3개 정도가 발생을 하는데 이때쯤이면 뭐 3호, 4호가 돼야 되는데 1호 태풍이 생겼거든요. 예. 이례적으로 상당히 태풍이 늦게 발생한 해로 기록이 될 것 같고요. 그렇다고 해서 이 태풍의 총량이 늦게 발생한 만큼 이제 많이 줄어들진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통상 평년 25개에서 26개 정도가 태풍이 발생을 하는데 뭐 올해 뭐 2-3개 정도 적게 발생을 한다 하더라도 그중에 2개 내지 3개 정도는 우리나라에까지 접근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태풍 전망을 해보면. 네. 예. 그런가 하면 이제 제주에서 첫 장마가 시작됐는데요. 장마의 시작 시기를 예년과 좀 비교해 보면 어떨까요? 그렇습니다. 장마가 이제 우리나라는 통상 남쪽 제주도에서 그 다음에 남해안, 남부, 그 다음에 중부까지 남쪽에서부터 체계적으로 올라오고 또는 제주도와 남부, 중부가 동시에 한날에 시작하기도 하는데 오늘 지금 정체전선 영향으로 제주도에서 비가 내리고 있거든요. 예, 목요일 기상청이 기준이네요. 정한 예. 장마전선의 정의는 정체전선, 우리가 장마전선이라고 말하는 기상청은 이제 장마전선이라는 말을 안 하고 정체전선이라고 말을 하는데 이 정체전선으로 비가 시작이 되면 그때 장마가 시작됐다 그러거든요. 오늘 장마 제주도에 시작이 됐으니까 통상 제주도에서 6월 19일 장마가 시작합니다. 과거 30년 동안 평균을 내보면 올해 12일 시작이 됐기 때문에 한 일주일 정도 예년보다 빨리 시작이 됐는데 올해 이 장마가 빨리 시작된 이유가 제주도 남쪽, 그러니까 중국 남부, 오키나와 일본 남쪽 해상으로 동서로 길게 정체 전선이 뚜렷하게 형성이 되었고 북태평양 고기압이 빨리 이 정체 전선을 제주도 쪽으로 밀어 올렸기 때문에 평년보다 약 일주일 정도 장맛비가 빨리 시작이 됐는데 어떤 해는 이렇게 빨리 시작하고 어떤 때 또 늦게 시작해서 7월에 첫 장마가 시작하기도 하는데 예. 뭐 매년 똑같지는 않지만 올해는 평년보다 좀 빨리 작년엔 6월 19일 날 제주도에 시작이 됐거든요. 네. 그러니까 올해가 어찌되고 평년보다 또 작년보다 장마가 일찍 제주도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고 이제 내일이면 충청 이남 지방, 모레 14일은 전국에서 비가 내리니까 하여튼 제주도에서부터 단계적으로 장마가 시작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잠깐 정리를 해보자면 태풍은 평년보다 좀 늦게 생성이 됐고 네, 장마는 평년보다 좀 이르다 이렇게 네. 지금 정리가 되네요. 그렇습니다. 참 예측하기가 어려운 것 같은데 이번 장마에 얼마나 많은 비가 또 내릴지 또 얼마나 오래 갈지도 관심인데 올여름 장마의 특징은 어떻게 된다고 보세요? 그렇습니다. 그 지구 온난화로 인한 전 지구의 기온이 대기가 따뜻해지고 있거든요. 예, 자, 대기가 따뜻해진다는 얘기는 그 안에 물리적으로 포함할 수 있는 수증기의 양이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약 1도 기온이 높아지면 약 7%의 수증기, 포함할 수 있는 수증기의 양이 늘어나거든요. 자, 대기 중에 수증기의 양이 늘어난다는 얘기는 비의 원료가 많이 내재가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찬 공기와 충돌하게 되거나 비가 내릴 원인만 제공이 되면 이제 여름철에 그 어떤 많은 비가 내릴 수 있는데 예, 특히 우리나라 여름철 강수의 특징이 국지적으로 집중호우가 늘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지구 온난화로 인한 기후 변화 여파로 여름철 강수량이 그 집중되는 그 호우성이 커졌습니다. 예를 들면 시간당 100mm 이상 비가 내리는 일수가 작년 2024년 여름 16일이었습니다. 그러면 비가 시간당 100mm 내리게 되면 아무리 인간이 만반의 대비를 하더라도 피해가 날 수 있는 강수량이거든요. 예, 그런 어떤 하수 처리 뭐 이런 여러 가지 등등이 자 이게 과거보다 100mm 시간당 100mm 이상 내린 비가 16회 장마 기간에 9회 내렸거든요. 예, 자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 제주도에서 시작된 장마가 약 7월 한 하순까지 약 한 달간 지속이 될 텐데 장마라고 해서 매일 비가 오는 건 아니거든요. 그냥 그 정체전선이 올라갔다 또 내려갔다 이러면서 그 정체 전선상으로 기압골이 지나거나 이러면서 이제 비가 강해졌다 소강 상태에 들었다 이러는데 올해 첫 이제 스타트가 됐으니까 올 여름에도 역시 그런 지구 온난화 속에서 대기가 따뜻해지고 바다가 따뜻한 상태가 유지가 되고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올 여름에도 그 단시간에 집중돼서 내리는 그런 집중호우가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장마가 끝나고 나면 이제 덥고 습한 찜통 더위가 또 찾아올 텐데 지난해 더위가 10월까지 이어졌었잖아요. 네. 그러면서 좀 힘들었던 기억이 있는데 올해도 이런 이상 고온 현상이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여름철에 가장 더웠던 여름 하면 기록으로 보면 1994년 여름이 가장 더웠습니다. 그러고 이제 2018년 여름, 그러고 작년 2024년 여름 이 세 여름이 아마 우리 대한민국에서 사는 어떤 그 많은 분들이 기억을 뚜렷이 하고 있을 텐데 자 기록으로 보면 이제 낮 기온이 33도 이상인 날수를 폭염일수라고 하거든요. 예. 이 폭염일수 기록으로는 2018년이 1위였습니다. 31일. 그러니까 약 한 달간이 낮 기온이 33도 이상인 전국이 1위였거든요. 자, 두 번째 폭염일수가 많은 게 1994년이었거든요. 28.5일.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작년 2024년이었습니다. 예. 반대로 여름철에 또 우리나라 요즘의 특징이 증발량이 많아졌기 때문에 대기가 매우 습합니다. 습도가 높기 때문에 밤에 낮에 기온이 35도 뭐 6도 하다가 올라가다가도 해가 지고 나면 기온이 떨어져야 되는데 최근 여름의 그 더위의 특징이 밤 기온이 떨어지질 않습니다. 대기가 습하기 때문에 그래서 열대야 일수로 많은 2024년 작년 여름이 1위였습니다. 예. 두 번째가 2018년, 세 번째가 1994년인데 이렇게 여름철 그 더위의 특징이 밤 기온이 크게 떨어지지 않고 있다. 또 작년처럼 9월, 10월까지도 늦더위가 이어진다. 특히 작년에 9월에 세운 그 폭염 일수나 열대야 일수는 1위였거든요. 9월에 세운 그 나타난 자, 이런 걸 추세로 봐서 올해도 올여름 역시 만만치 않을 것이다. 2024년 깼던 기록들을 올해 깰 것이냐 이런 기록을 깰 것이냐 이런 예측은 불가능하고요. 그러나 지구 온난화 속에서 역시 올해도 폭염 일수, 열대야 일수 이게 늘어날 거고 또 그 폭우 강도가 강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제 끝으로 그럼 올여름 날씨에 대한
대비는 어떻게 해야 되고 또 건강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여름철에 주는 피해가 폭우로 인한 어떤 침수 피해가 가장 많거든요. 또 강한 태풍으로 인한 그 강풍, 폭우 피해인데, 자, 우리나라 여름철 생각해 보면 원래 6, 7, 8, 3개월이 여름인데 더웠습니다. 무지하게 더웠는데 최근 들어서 지구 온난화 속에서 그 더웠던 여름이 더 더워졌습니다. 예. 그게 이제 폭염 일수나 열대야 일수를 비교해 보면 확실히 통계적으로 더 그런 폭염 일수가 늘어났거든요. 자, 이 원래 더웠던 여름인데 만약 여름이 서늘하게 되면 농사, 질병, 여러 가지 그 부작용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름에는 당연히 더워야 됩니다. 우리나라. 그래야 그 에너지가 축적이 돼서 모든 식물, 인간, 동식물들이 다 추운 혹한을 견디게 되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겪고 있듯이 매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여름이 우리 인생에서 가장 시원한 여름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무슨 얘기냐면 지금 작년 여름이 가장 시원한 여름이다. 뭐냐면 예. 내 인생에서 해가 지난 여름을 맞이할수록 기온이 조금이라도 높아진다는 얘기거든요. 점점 더워진다는 말씀이시죠? 점점 더워진다면. 그래서 우리가 그 더위 때 해야 되는 행동 요령들이 있거든요. 불필요한 외출 삼가고 예. 밖에서 야외 작업할 때는 어떤 몸을 식히는 대비를 해야 되고 예. 이런 것들을 잘 지켜서 온열 질환 그런 열사병 같은 질병이 없어야 되겠고 저는 이제 덥게 되면 한 겨울을 생각합니다. 영하 15도, 20도의 그 추위를 생각하면 그 더위를 좀 이렇게 마음적으로 상쇄가 되거든요. 예. 한겨울에는 또 역시 반대로 영상 40도를 생각하면 또 덜 춥거든요. 우리가 일체유심조라고 항상 그 더위와 추위는 마음속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슬기롭게 올여름 무지 더울 거라는 전망은 뭐 굳이 새삼스럽지 않거든요. 건강한 여름 나도록 노력해야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승배 한국자연재난협회 본부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